축산, 검협전. 25화 외수 주매. 도균이 주매와 2번 조하고 주매가 법원을 3번 농락하네. 계산을 하고 주점을 나선 법원이 객잔을 찾으러 가다가 강가에서 작고 마른 노인과 마주쳤다. 술 호리병을 들고 흠뻑 취해 비틀거리던 노인이 정면으로 돌진해왔다. 어찌된 일인지 명실상부 상승무공자인 법원이 노인을 피하지 못했다. 퍽! 노인과 정면으로 부딪힌 법원이 뒤로 후욱 떠밀렸다. 다음 순간 노인이 법원 앞으로 고꾸라지며 난데없이 토악질을 하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주랭랑을 쳤다. 법원은 넘어질 뻔한 데다 토사물까지 뒤집어 쓰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당장 검광을 날려 노인의 머리를 박살내고 싶었지만 혹여 우대파 최고 검선이 주정뱅이 노인이나 죽였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무슨 망신인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몰래 독수를 날려야겠다 싶어 일단 조용히 뒤를 쫓을 생각이었다. 막 걸음을 때렸는데 달빛이 드리운 길 모퉁이에 웬 사람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황학로에서 사라졌던 그 청년이었다. 노인을 혼내주려던 생각이 싹 사라져 바로 발길을 돌렸다. 청년은 법원이 쫓아오는 이유를 알기라도 하는지 순식간에 10장 이상 훌쩍 멀어졌다. 청년이 도망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해 여유롭게 걷던 법원이 헐레벌떡 달려갔다. 하지만 청년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골목 어귀에서 길이 3갈래로 나뉘어 더는 쫓을 수가 없었다. 허탈하게 돌아서는데 불현듯 노인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누구야? 내의 공이 절정에 이르고 검술에 정통한 오대파 대표 검선 법원이야. 두 다리가 태산처럼 묵직해 수만근이 넘는 충격도 거뜬히 버틸 수 있는데 방금 그 술주정뱅이 늙은이한테 부딪혀 쓰러질 뻔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보통 인물이 아니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부딪힌 것이 틀림없어. 새로 마련한 승복이 토사물에 뒤덮인 꼴을 보자 다시 울컥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미 청년의 행방도 알 수 없었기에 일단 객잔에 방을 잡았다. 젖은 수건으로 옷에 묻은 토사물을 털어내고 불 옆에 널어두었다. 다시 곰곰이 전후 상황을 따져보니 청년과 주정뱅이 노인이 아무래도 한패인 것 같았다. 녀석이 아미파만 아니면 오늘 일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 문화에 거두면 아미파가 넘보지 못할 테니까. 하지만 이미 아미파 제자라면 녀석이 공력을 쌓아 검술을 완성하기 전에 제거해야지. 절대 후환을 남겨선 안 돼.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후 가부좌를 틀고 앉아 한동안 운기조식에 집중했다. 3경쯤 옷이 다 말랐겠다 싶어 입으려는데 볼 옆에 널어둔 승복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진랑에게 받은 은자 10량도 같이 없어졌으니 참으로 난감했다. 법원은 검을 타고 하루에 천리를 날아갈 수 있고 속세의 음식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며칠 정도는 곡기를 끊어도 전혀 허기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 속세에서 돈을 쓸 일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진랑이 떠났고 며칠 후에 합류할 예정이라 이곳에 머무는 동안 숙박비와 이것저것 돈이 필요한 일이 있을 터였다. 감히 이 법원에게 이런 장난을 치다니. 대체 어떤 놈이야?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군.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검술 실력을 쌓으면 자연히 청력도 발달하기 때문에 법원과 같은 상승 고수는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더구나 이 방은 문이 꼭 닫혀 있는데 기척도 없이 들고 난 것이 아닌가? 필시 평범한 도둑은 아닐 것이다. 혹시 검선일까? 그렇다 해도 웬만한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다. 상대가 누구든 자신을 괴롭히고 망신을 주려는 의도인 것만은 분명했다. 옷과 은자가 없으면 방값도 내지 못하고 밖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이름난 검선 체면에 맨몸으로 주랭랑칠 수도 없고 대놓고 겁을 줄 수도 없으니 정말 답답했다.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직 깊은 밤이니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은자를 훔치면 될 것이다. 날이 밝는 대로 점원에게 승복을 사오라 하고 당장 나가 놈을 잡고야 말리라. 그러고는 바로 신검 합의를 이루어 창문으로 빠져나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잠시 후 담이 높은 대저택에 들어갔다. 은자가 제법 많았지만 적당히 20냥만 챙기고 종이와 붓을 가져다 쪽지를 남겼다. 지나는 길에 은자가 떨어져 20냥을 빌리겠소. 1회 안에 곱절로 갚을 테니 비밀을 지키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거둘 것이오. 법원이 객잔에 돌아와 검광을 거두고 자리에 앉아 맥없이 중얼거렸다. 내가 이런 한심한 짓거리나 하다니. 이때 누군가 허리춤을 더듬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휙 돌리는데 무언가가 얼굴을 덮쳐왔다. 안 돼. 얼굴이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저게 안개라고 생각해 급한 마음에 정신없이 검을 휘두르며 한 손으로 시야를 가린 물건을 떼어냈다. 대단한 법보인 줄 알았는데 부드럽고 가벼웠다. 마구잡이로 휘두른 검에 너덜너덜해진 그 물건은 바로 조금 전에 사라졌던 법원의 승복이었다.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받으며 희롱당하기는 난생 처음이라 수치스럽고 분해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방금 훔쳐온 은자 20냥이 또 감쪽같이 사라졌다. 승복은 돌려받았으나 걸레가 되었고 다시 은자를 훔치러 나가기도 여의치 않았다. 적은 숨어있고 자신은 드러난 상황인데다 확실히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지 못하면 화를 면치 못하고 큰 위기에 빠지기 십상이다. 문득 고개를 돌리는데 탁자에 놓인 은자가 반짝거렸다. 방금 사라졌던 은자가 다시 나타났는데 그 밑에 쪽지가 있었다. 경고 차원에서 장난 좀 친 것인데 화상이 도둑질이라니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구나. 적당히 혼내주었으니 물건은 돌려주마.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더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쪽지 하단에 이름은 없고 작은 사람 그림이 있었다. 한 손에 술잔, 다른 손에 술호리병을 든 왜소한 노인. 바로 강가에서 부딪힌 노인이었다. 왠지 볼수록 낯이 익다 싶었는데 퍼뜩 한 사람이 생각났다. 이럴 수가. 그 노인네잖아. 법원은 더 머물러 봤자 좋은 꼴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제자 거두는 일이고 뭐고 날이 밝기도 전에 검광을 타고 도망쳤다. 도중에 승복을 구입해 제대로 갖추어 입고 진랑을 만나 함께 자은사로 돌아갔다. 오대파 고수 법원을 주랭랑치게 만든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 바로 숭산 1호 중 한 명인 세선삭 외수 주매이다. 원래 청성산에 은거하며 수련하던 주매는 100년 전 어느 날 숭산 소실에서 보물을 찾던 중 동해 삼선 중 한 명인 추운수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검술과 도법이 뛰어난 데다 성격이 아주 잘 맞아 아예 숭산 소실에 눌러앉아 함께 상승무공을 연구했다. 이때부터 강호에서 두 사람을 숭산 1호라고 불렀다. 주매는 장난기가 많아 평소 상대를 조롱할 때 몰래 물건을 훔치곤 하였다. 은신술이 뛰어나 신출귀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독보적인 경지에 이른 검술 또한 신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 평생 제자를 두지 않다가 수십 년 전 청성산 금편회에서 기등을 제자로 거두었다. 앞서 금광정이 난처한 부탁을 하러 올 줄 알고 일부러 몸을 피했던 그 기등이다. 기등은 비쩍 마르고 키가 멀대같이 컸다. 주매의 키가 겨우 기등 허리춤에 닿을 정도여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주매의 사제, 석도인도 강호에서 손꼽히는 실력파 검선인데 법원은 사실 석도인의 제자였다. 그러나 성품이 바르지 않아 석도인에게 진술을 전수받지 못하자 오대파로 돌아섰다. 이런 인연으로 법원은 주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친 것이다. 그런데 주매는 어쩌다 이곳에 나타났을까? 주매와 추운수는 아무리 바빠도 3년에 한 번 숭산 소실에서 만남을 가졌다. 올해가 마침 그 해인데 염선이 학을 타고 숭산 소실에 나타나
추은수가 이번에는 중요한 일이 있어 올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 더불어 자운사 무리를 소탕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앞으로 벌어질 사파와의 대결을 논의하는데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일단 수락하고 청성산으로 돌아갔다. 기등을 불러 실력을 점검해 보니 꽤 발전하였기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며칠 뒤 금광정이 찾아왔는데 기등이 일부러 피하며 만나지 않으려 하자 주매가 그 까닭을 물었다. 기등은 본래 금광정과 중마구우로 성향이 비슷했다. 후에 기등이 개과천선하고 주매의 제자가 되어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간혹 왕래하며 인연을 이어갔다. 자초지종을 들은 주매는 금광정과 관계를 정리하라고 따끔하게 혼냈다. 그래서 도동을 시켜 출타 중이라고 말하고 금광정을 돌려보냈던 것이다. 주매는 그 후 며칠 동안 도간에 틀어박혀 깊이 고민했다. 지금 각 문파가 인재 영입의 혈안인데 그동안 거둔 제자라고는 기등 하나뿐이었다. 기등의 실력이 조금씩 발전하긴 하지만 타고난 자질이 부족해 도통을 이을 인재는 아니었다. 심사숙고 끝에 결국 세상에 나가 근본이 뛰어난 인재를 찾기로 하였다. 사천의 물길을 따라가며 몇 명 눈여겨보았으나 마음에 차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중 한양 강가에서 수적 한 놈을 응징하고 그놈 배에서 먹고 자며 여유롭게 물길로 떠다녔다. 주매는 추은수, 취도인과 더불어 강호의 3대 애주가로 손꼽히는 타고난 술꾼이다. 며칠 동안 고주망태 상태로 작은 배를 타고 흘러다니던 중 도균을 발견했다. 보자마자 될성부른 인체임을 알고 도균을 시험하기 위해 배를 묵지 않고 그냥 내렸던 것이다. 주매는 애당초 법원이 이곳을 지나갈 줄 알았기에 제대로 놀려주려고 도균이 황학로에 가도록 만들었다. 나중에 황학로에서 빠져나온 도균을 직접 만나 몇 가지 당부하고 엿새 후에 다시 만나 함께 청성산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러고는 취객을 가장해 법원 옷을 버려놓았다. 그런데 법원이 객잔에 방을 잡자 도균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속 지켜보았다. 법원이 운기조식하는 동안 몰래 방에 들어가 순식간에 승복과 은자를 훔쳤다. 지난날 석도인과의 인연을 생각해 목숨을 거두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도록 따끔하게 경고할 요량이었다. 그러나 어리석은 법원은 경고를 알아채지 못하고 도둑질까지 저질렀다.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었지만 승복과 은자를 돌려주고 최후 경고를 적은 쪽지를 남겼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끝까지 주매의 호의를 알아차리지 못한 법원은 훗날 아미투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